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이 됐네요. 아, 아마도 오늘이 이제 공식적인 이제 우리 수업 진도 어, 나가는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주가. 그리고 다음 주는 어, 보강주거든요. 우리가 지난달 맞죠? 5월 달에 이제 뭐, 조금 빨간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쉰 날이 있어요, 하루.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보강을 이제, 다음 주에, 한 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범위는 지금 우리 공지사항에 지금 다 나와 있죠. 어, 기말고사.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이렇게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오픈을 하지 않고 그냥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험 범위가 많은 경우 이제 조금 총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요점 정리를 하시기 좀 편하게 해서 공부를 하시기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이제 좀 그런 식의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 중간고사도 안 보고, 바로 이제 기말고사에 이제 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일단은 시험 범위가 많죠.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많은 범위를 또 과목이 한두 과목도 아니고, 여섯, 일곱 과목 막 이래 넘어가는데, 다 하시기 힘들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 조금 뭐 좀 문제를 조금 좀 집어놨습니다. 집어놔서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이 기말고사에 이렇게 응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말고사는 이제 비대면이 아닌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에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학교에서 또 공지가 내려질 거예요. 그리고 뭐 시험 볼 때도 아마 뚝뚝 떨어져서 앉아서 시험을 볼 거여서 별도로 이제 좀 공지가 갈 겁니다. 반도 조금 나눈다든지 시간을 분배를 해서 이렇게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음. 원래 우리가 여러분들 한 반에 한 40명 정도 학생이 되는데 한 반에 40명이 다 들어가서 시험을 보면 완전히 따닥따닥 붙어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 좀 시간하고 반을 좀 재배열한 다음에 별도로 공지를 이렇게 학과에서 나갈 거니까 그런 코로나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라는 그런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그 정도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기말고사가 원래 우리가 보통은 이제 상대평가를 하거든요. 상대평가. 상대평가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점수에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좀 등수 매기듯이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엔 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말고사를, 절대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절대평가는 이제, 뭐,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점수를 받아 가실 수 있다. 모든 누구나 다 쉽게 얘기해서 뭐 기말고사 시험 성적이 모두 다 100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평가는 모두 100점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절대평가는 뭐 뭐 90점 이상이 뭐 절반이 넘어가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A 이상이 이제 뭐 절반이 넘어가도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수업 진도를 이 가족복지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오늘 이 진도를 다 못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이 보강 한 주가 더 있다 했잖아요. 아,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우리 그 시험 우리 그 제가 한 장에 두 문제 정도씩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정리가 좀 안 돼 있으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그래도 한 학기 배웠는데 뭐 배웠는지는 잠깐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시험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끝내고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얘기 잠깐 하고 이렇게 이어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가족 복지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었죠. 이제 가족의 의미 하면서 우리가 전통적과 이제 현대적 의미 나눠서 생각했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피가 이어져 있거나 또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뭐 결혼을 한다든지 입양을 한다든지 해서 이어져 있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관계를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게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뭐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뭐 사실혼 관계인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거 가족이죠, 그런 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그리고 동성끼리 사는 그런 가족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혼 가정, 뭐, 재혼 가정, 한부모 가정,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이제 출현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 피가 이어져 있고 법적으로 꼭 혼인 관계를 해야지만이 이어지는 그런 관계만 가족이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관련 용어도 잠깐 얘기를 했었죠. 가정, 가구 세대, 친족, 집에 대한 얘기도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형태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의 형태도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눠가지고 봤었죠. 가족 구성원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부부 결합 형태가 어떠냐, 그 다음에 세대수, 그 다음에 새로운 가족 형태 해가지고 했죠. 잠깐 한번 보면, 가족 구성원이 이제 뭐 많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대가족. 과거에는 이제 이 대가족이 이제 대부분이었었죠. 근데 지금 요즘에는 어 결혼을 해서 자기 자녀랑 사는 일반적인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핵가족일 거예요. 핵가족이면서 소가족.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부모님 이렇게 살면 그거 다 핵가족이라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하셔서 부부끼리만 살아도 그게 소가족이고 핵가족이고요. 그다음 이제 확대 가족은 이제 뭐 다양한 형태가 또 나오게 되죠. 뭐 조카랑 산다든지 삼촌이라든지 이모, 외삼촌이랑 사는 그러한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결합 형태. 우리나라는 이제 일부 일처제이면서 연속적 단원제 법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었죠. 한 사람은 한 사람의 배우자만 가질 수 있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혼한 다음에 다시 재혼을 하는 그런 개념이 연속적 단원제. 그 다음에 복혼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 다른 나라, 뭐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인 나라도 이러한 그 혼인 그거를 가진 그 지역들도 있습니다. 티벳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에 따른 이제 분류는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면 1세대, 2세대고요. 여러분 혼자 살고 있으면 1세대 가족이고, 여러분들이 부모님,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고 계시면 3세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 형태. 요즘에는 독신, 혼자 사는 사람도 독신 가구로 포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독신 가족이라고도 좀 표현을 합니다. 뭐, 이 독신도 이제 뭐, 자발적이든, 뭐, 타이든 자이든 간에, 뭐, 결혼을 나는 안 하겠다 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쩌다 보니 혼자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을 해서, 아이들은 다 출가를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이제 자녀를 가지지 않는 그런 부부끼리만 이렇게 삶을 사는 그런 가족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동거가족,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동성가족,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러한 요즘 쉐어하우스에서 사는 뭐 집단 가족,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요즘에는 출현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80년대부터 최근 작년 2019년까지 했을 때 남자들의 초혼, 그러니까 처음 결혼하는 나이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도 20대 초반이었는데,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해서 지금은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30이 다 넘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있더라. 참고로 이거는 만 나이예요, 만 나이. 그러니까 되게 늦게 하는 거죠. 만 나이면 실제 남자는 그 한국 나이로 34, 35에 결혼을 하고 여성은 31, 32에 결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또 아이를 낳는 이 출산율도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다. 60년대에 6명을 낳았었는데 지금은 한 명을 겨우 낳을까 말까 한 통계상의 수치가 된다. 나왔다. 뭐 이런 건 여러분들 이 수치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흐름을 아시면 돼요. 출산율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냥 줄어든 게 아니고 엄청나게 팍 줄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0.9이라는 숫자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게, 한 명의 이게 합계 출산율이거든요. 합계 출산율.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게 되는 아이의 숫자를, 어, 그 통계적으로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여성이 0.92명을 낳는다. 다시 말해서 안 낳, 그러니까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여성도 있다라는 소리죠. 대신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뭐 3명, 뭐 2명, 3명 낳는 사람도 있지만 한 명도 낳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걸 평균으로 쳐가지고 하면은 0.92가 나온다. 가임기 여성들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실제 작년에는 신생아 수가 3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2000년대, 2001년생, 뭐 2002년생이 대부분이실 건데 이때 뭐 한 63만, 65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동년배들이 1년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여러분들 때에 비해서 절반도 되지가 않아요. 그만큼 아이 숫자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인구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가족 규모도 계속 1인 가구 뭐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던 소가족, 핵가족이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1인 가구, 혼자 사는 독거 노인도 많고, 그다음에 혼자 사는 청년도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어, 집에서 학교가 멀어가지고 자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1인 가구로 여러분들도 되시는 거죠. 그쵸? 아니면은 또, 취직을 하게 되는데 회사 근처로,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회사 근처로 집을 옮겼어. 혼자서 살게 돼서. 그럼 그것도 1인 가구거든요. 그쵸?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 서울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형태도 되게 다양화되고 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현대 가족이 이제 어떠한 이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볼게요. 먼저 기능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가족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죠. 유교 문화. 상강오륜, 뭐 명심보감, 뭐 거기도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남자는 뭘 해야 되고 여성은 뭘 해야 되고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거기 다 써져 있죠. 그리고 윗사람 무조건 공경해야 되고 내해야 되고 예절 지켜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남성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쭉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다 끝났잖아요. 요즘에 유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유교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죠? 뭔지는 알지만 그 안에 자세한 내용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가족의 기능이 이제 변화가 생겼다. 일단 성적으로 이제 재생산 기능 이게 뭐냐면 아이를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아이를 아이를 출산하는 거 아이를 출산해야 되나? 아이를 가져야 되나? 우리가 그걸 가족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선택 옵션이다. 이제는 아이 낳는 것도 이제 옵션인 시대예요. 예? 낳기 싫으면 안 낳아도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결혼했는데 아이 못 가지고 하면은 막, 응? 뭐 시부모가 너는 왜 그러니? 뭐 하면서 이렇게 약도 막 이렇게 쥐어 먹이고 뭐 아들 못 낳아가지고 뭐 아들 낳을 때까지 딸 계속 낳고 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못 낳는 며느리는 뭐 그 집안에서 뭐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 구시대적 산물이죠. 지금은 이제 아이를 안 낳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어. 낳았는데 이제 양육을 가정에서 해요. 아이를 옛날에는 여성이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전통적으로 어머니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뭐였어요? 현모양처였잖아요. 그죠? 내조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남성을 뭐 공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자녀를 집에서 잘 양육을 하는 그런 거였었죠.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요즘에는 뭐 많이 바뀌었죠. 뭐 여성도 이제 맞벌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가니까 아이를 어디서 대신 길러줘요? 어린이집에서 다 지금 보육을 해주잖아요. 그죠? 대신 해주는 거예요. 여성이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기회도 잘 없었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바뀐 거죠. 경제적인 기능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맞벌이 가정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변화됐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 안에서 뭐 장남이 뭐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야 되고, 뭐 요즘에 뭐 그런 거 뭐 모르겠어요. 뭐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가사 노동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남성, 여성, 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시대가 있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들은 부엌 근처에 가면은 안 됐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적극 권장을 하고 있죠. 적극 권장을 하고 설거지 뭐 이런 잡스러운 거를 넘어서 이제는 요리를 해야 된다. 뭐 그래서 뭐 요생남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 TV 예능 프로그램도 보면 남자들이 요리를 하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또 관심을 요즘에 또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기능의 변화도 이제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가정 안에서
뭐 예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다 무너지니까 그 역할들 특히나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돌봄 문제예요. 돌봄. 어, 가족 안에서 아이를 돌보고 부모님을 돌보고 하는 역할들을 자녀들이 해줬는데 요즘에는 이 돌봄을 자녀들이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요? 사회복지에서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사회보장에서 하는 것이고. 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서적 유대 관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가 기능이 변화가 많이 됐죠. 예전에는, 어, 80년대, 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여가 생활이라 해봐야 뭐 가족끼리 뭐 그냥 뭐, 동네 근처 멀리 가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다 외국 여행 가고, 명절 때, 제사 안 지내고, 뭐 놀러 간다는 게 옛날에는 뭐, 천인 공노할, 자식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명절 때 보면은, 비행기 티켓이 없어요. 비행기 티켓. 다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죠. 응? 그리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여행도 요즘엔 많이 다니고, 옛날에는 그런 게 잘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족 기능이 많이 변화했다라는 것이죠. 과거랑 다르게. 그 다음에 가족의 생활 주기도 이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일단은 가족 형성기가 이제 변화가 오게 돼. 예전에 앞에서 통계도 나왔지만, 어, 20대 때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남성은 뭐 33세, 34세, 뭐 여성은 30에서 31, 막 이렇게 뭐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한 10년 정도 이렇게 늦춰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의 가족을 꾸리는데, 첫 스타트가 되게 늦게 시작을 하는 거죠. 스타트가 늦어지니까, 뭐예요? 아이도 적게 낳게 되고, 아이를 많이 못 낳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족 확대기의 축소. 어, 이렇게 이제 늦게 이제 결혼을 했어요. 늦게 결혼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미 각자 남성, 여성이 각자, 뭐예요? 직장 생활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않거나, 자녀를 낳아도 이제 뭐 한 명만 낳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아들 하나만 낳았어. 아들 하나만 낳고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아. 그러면은 가족이 더 커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커지지가 않으니까 확대기가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축소가 되지. 그러니까 딱 예를 들어서 첫째 낳아서 아이 기르고 뭐 대학 보내고 뭐 한 20년이라고 치고 20년 아이랑 지내면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독립을 하니까. 그쵸? 근데 이제 자녀를 과거처럼 뭐 두 명, 세 명 낳게 되면, 자녀를 키우면서 가족이 커지는 시기가 20년이 아니고, 뭐, 첫째는, 뭐,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이래 있으면, 얘네 세 명이 다 독립할 때까지 그 대충 시간을 측정을 해보면 한 30년 정도가 걸리게 되겠죠. 뭐 연년생이 아닌 이상. 그래 되면은 이제 뭐 가족 확대기도 또 좀 더 길어지고 하는데 이렇게 자녀를 두 명, 세 명 낳은 게 아니라 한 명만 낳으니까 그 축소가 그만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게 되고요. 한 명만 낳으니까. 그 다음에 가족 축소기의 연장. 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에 계속 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자녀를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네모가 남성이고 어, 동그라미가 여성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계도 그리는 방법 다 배우실 거예요. 가족복지론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래서 내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러면 얘를 키우다가 얘가 언젠가는 성인이 되면 얘 떠나겠죠. 뭐 결혼을 하든 뭐 독립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예요? 어.
마지막 자녀에 독립하는 시기가 그만큼 빨라지는 거죠.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자녀가 여러 명이 있으면 우리 부부끼리 남는 기간이 더 늦게 오잖아요. 왜냐면 얘는 독립을 했지만 얘는 아직 남아 있잖아. 그리고 막내가 이제 마지막 독립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부부끼리만 지내는 시간이 뭐예요? 어, 어, 짧은데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없고 요 아들 하나만 있으면 얘 독립하면은 우리 부부만 떨렁 남잖아요. 그쵸?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0세에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은 얘가 독립을 하면 얘가 20살이라고 칠게요. 20살이라고 돼서 독립을 했어. 그럼 내는 20살을 더하면 50이 되겠죠? 50이 되면 얘는 독립을 해. 그러면 이제 50부터는 내가 우리 부부끼리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노후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노년기 기간, 수명도 길어지고 하니까 우리 노부부끼리 지내는 시간이 이제 뭐 100살까지 산다고 하고 가정을 하면 50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자녀를 뭐 여러 명 낳았어. 여러 명 낳아서 얘는 20살이 돼서 독립을 했지만 아직 막내가 아직 10살이야. 10살이면 내가 30 플러스 20 더하기 10 하면 내가 60은 돼야지 이제 얘가 이제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야 내가 100살까지 산다라고 하면 60부터 이제 100살 40년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부부끼리 지내는 기간이.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자녀를 뭐 이렇게 많이 안 낳고 한 명만 낳으니까 부부끼리 있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족 핵책의 이제 또 연장인 거죠. 요거랑 다 똑같은 말인데 말만 다르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점을 좀 틀리게 해서. 자, 다시 말해가지고 어, 가족이 만들어지는 시기도 되게 늦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적게 나오니까 확대되는 시기도 이제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부부끼리 삶을 살아가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어째 보면 그래서 또 이혼을, 그 황혼 이혼이라고 하잖아. 황혼 이혼도 또 많이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를 한번 보면 가족 생활 주기가 변하니까 가족 생활이 이제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다 독립을 하고 나면 부부끼리만 이렇게 남잖아요. 얘가 이렇게 독립을 하고 나면 그러면은 이 부부끼리 아직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 잘 지내면 좋죠. 근데 계속 잘 지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기 위해서 서로 취미 생활이나 여가 생활을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뭔가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여행이라든지 뭘 배운다든지 뭐 그리고 어째 때에 따라서는 각자의 생활을 이제 뭐 존중해 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년기에 보면은 할머니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자기 남편 밥 차려주는 게 제일 짜증나고 싫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때까지 해온 거를 뭐 이제 와서 그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때는 응?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밥 먹여야 되니까 밥을 차린 거지 내 남편을 위해서 밥을 차려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할머니들도 이제 계시더라고요. 자, 그만큼 이 부부가 같이 뭐 30년, 40년, 50년 막 이래 살게 되면 모르겠어.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지겨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도 있게 됩니다. 어,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게 됩니다.
현대 가족 변화 중에서 가족의 가치관이 이제 앞에서 다 얘기한 거죠. 가치관이 변화가 가장 많이 생긴 게 우리 가족 구조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변화하게 만든 거예요. 일단은 결혼 가치관이 지금 많이 변하게 됐죠. 옛날에는 뭐예요? 결혼은 필수였어요. 필수. 이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홍기라는 얘기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무색해졌는데, 뭐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무조건 가야 되고, 남성은 20대 후반까지는 뭐 중후반까지는 반드시 가야 됐어요.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안 되니까 뭐 선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선을 보든 뭐를 뭐 어쨌든 부모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일단 시집장가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필수가 아니죠. 선택이야, 선택. 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왜 선택 옵션으로 이제 변했을까? 보면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가 변했어요. 사회가 변해서, 과거에는 남성들이 경제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권. 남성들이 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어. 왜 그러겠어요? 왜냐면 뭐 가부장적인 그런 것도 있었지만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고등교육을 많이 받았다. 다시 말해서 대학을 많이 진학을 했죠. 그러니까 좋은 직업을 더 많이 가질 가능성도 높고 어, 그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여성은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도 과거에는 지금 말고요. 더 낮았기 때문에 남성들보다는 더, 뭐라 해야 되지? 돈을 좀 적게 버는 직업군에 이제 많이 들어가시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예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다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하고 뭐 다 똑같이 다 하잖아요. 그 옛날이랑 또 틀리게 직장에 들어가면 남자 돈 월급 많이 주고 여성은 돈 적게 주고 그러냐. 지금은 그런 세상은 끝났죠. 똑같이 다 법니다. 똑같이 돈 줘요. 남자라고 더 주고 그런 회사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도 사회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 자아 성취, 예, 커리어 우먼, 뭐 골드미스라고 옛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는 파워 골드미스, 요즘에는 여성 CEO도 있고, 혼자 사는 독신 여성인데, 자기 관리도 굉장히 철저히 하면서 돈도 잘 벌고, 막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 삶에 거기서 굉장히 만족감을 이제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결혼 굳이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아쉬운 게 없는 거죠. 뭐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근데 굳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뭐 그 주변에 보면 애 키우는 거 되게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럼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이제 보편화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서구에 특히 이제 미국식 이제 사고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스며 들어온 거죠.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개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집단의 이익,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딸들은 일부러 공장에 취업을 시켜서 돈을 벌게 하고, 아들은 대학을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 딸들은 공장에 취업을 시켜서 돈을 벌게 오게 하면 그 돈 가지고 오빠들하고 남동생 교육시켜서 걔네들이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이러한 우리 그 드라마나 뭐 영화 보면 그런 것들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여성이고 남성이고 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익.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오빠를 위해서 내 남동생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응? 그 엄청 그렇게 이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약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좀 있고요. 심지어는 결혼을 하긴 했는데 되게 늦게 하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미혼 기간이 길고 독신주의자도 이제 증가를 한다. 뭐 이거 뭐 생각도 많고 뭐 아는 것도 많고 하니까 뭐 또 결혼 늦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진짜 뭐 임자를 잘 못 만나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때문에 결혼도 이제 선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 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가 많이 됐죠. 결혼을 하면 당연히 출산, 자녀를 출산하는 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이제 선택, 옵션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뭐 이거는 뭐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지. 일단은 뭐 여성이 이제 다 맞벌이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그 수업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여기 보면은 여성분들 나중에 시집을 가신 다음에 어, 시집을 가신다 하더라도 계속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보육교사든 사회복지사든 뭐 아니면 다른 일이라도 이제 맞벌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쨌든 이제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육아휴직이 이제 또 들어가게 되고, 또 육아휴직 쓰는데, 뭐 법적으로는 다 써도 돼요. 다 보장을 해줍니다. 뭐 어린이집이든 사회복지 시설이든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어. 내가 출산 휴가 쓰면서도 좀 옆에 동료한테 좀 미안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미안함 안 느껴도 돼요. 요즘에는 다 써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이를 출산을 하면서 육아휴직을 이제 1년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1년만큼 내가 승진이 이제 늦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는,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기회비용의 이제 뭐 박탈감? 내 남자 동기생은 먼저 승진을 하는데 나는 육아휴직을 해서 나는 승진이 누락이 돼. 왜냐면 나는 육아휴직을 썼기 때문에. 이거 어쩌면 현실적인 문제죠. 그리고 이제 맞벌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 뭐 요즘에 어린이집에서도 뭐 늦게까지 이제 돌봐주고 하기는 하지만 갑자기 아이가 아파.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은 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누구한테 전화해요? 아빠한테 전화 잘 안 합니다. 애 엄마한테 전화하지. 그러면은 일하다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야 되죠. 아이가 아프다니까 데리고 병원 가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직장에다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되죠. 그런 아쉬운 소리는 엄마들이 다 해야 되는 거야. 직장맘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그 다음에 이제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뭐 사교육도 들고, 뭐 하는데 뭐 또, 사교육 뭐 저 학원 보내는 거, 뭐 가외, 뭐 기타, 뭐 아이 키우는데 요즘에 물가도 비싸잖아요. 뭐 장난감도 사줘야 되고, 뭐 거기에 다 부담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유 고마 그냥 애 한 명만 낳자 또는 그냥 아이 낳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그리고 어 집이 이제 좀 쓸쓸하니까 요즘에 또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뭐 강아지하고 고양이들 그게 요즘에 또 뜨고 있더라고요. 한 10년 전부터 그쪽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도 돈도 된다 하더라고요. 어,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또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또 개나 고양이 이런 걸 많이 키우더라고요. 예. 자,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출산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사고는 이제 많이 없어졌다. 선택이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실제 그렇게 뭐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앞서서 이제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등에 대한 가치관에 이제 변화도 많이 생겼죠. 요즘에는 여성 평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 왜 그랬었냐? 남성은 여기 있고 여성은 여기 있었거든요. 과거 사회는. 여성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성은 여기 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뭐 물론 지금도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단어를 안 쓰죠. 이런 여성 평등 그래가지고 탄생을 이제 우리나라에 여성부가 이제 탄생을 했죠. 지금은 이제 이게 여성 가족부로 이제 돼 있죠. 가족 관련된 뭐 이런 거, 여성복지, 가족복지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여성 가족부에서 이제 담당을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생기면서 여성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신장이 많이 됐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뭐 여성들도 이제 사회 진출을 많이 해서 높은 자리에 이제 많이 오르잖아요. 뭐 여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뭐 여성도 장관도 하고 여성이 이제 국회의원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평등하게 하자.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성, 여성 이런 말 하지 말자. 양성 동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고 이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이제 양육을 하게 되면 가사를 책임지는 일을 있잖아요. 과거에는 남성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했으니까 여성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요. 밖에서 남성은 돈을 벌어 오니까 집에서 당연히 쉬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여성도 나가서 똑같이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이 돈 버니까 집에서 가사 일도 똑같이 하고 아이도 똑같이 키우는 거예요.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똑같이 집에 오면 똑같이 피곤해. 그러니까 분담을 하자. 네가 설거지하고 빨래하면 내가 청소하고 음식을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나름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것도 육아휴직 남자가 꼭 해, 아니 여자가 꼭 해야 돼? 음. 남자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실제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에는 남성도 그 육아휴직을 많이 쓰게끔 장려를 합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육아휴직을 한다? 그러면 아유 저거 뭐 팔푼이 막 이렇게 막 쳐다보죠 아직은. 근데 이제 그런 사고도 이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여성도 나가서 뭐 다 돈을 잘 벌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이 더 돈도 잘 벌고 하면 여성이 나가서 일하고 남자가 집에서 일 안 하고 아이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버리셔야 돼요. 요즘 세상에는. 자, 뭐 어쨌든 간에 자녀 출산하고 양육하고 가사 책임지는 거는 어떤 여성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남성이 책임지고 그런 게 아니고 가사 분담, 뭐 남녀가 동등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양성평등.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남성답다, 여성 사나이답다, 여성스럽다 이런 단어보다는 이제 요즘에는 공식적으로는 인간답다. 뭐 요즘에는 단어 선택도 참 잘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나가서 어떤 뭐 그 여성분을 보고 아유 뭐 되게 섹시하시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성희롱이 됩니다. 성희롱. 성희롱. 듣는 사람이 그게 이제 수치심 듣기가 되게 거북하다 막 이러면은 그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그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에는요, 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다 받고 저도 받고 있지만 진짜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남성들, 여성들 터치를 한다던가
실수라도 뭐 이렇게 신체 부위에 접촉이 하게 되면 바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 대구에도 보면은 그 얘기가 잠깐 했는데 뭐 무슨 뭐 복지관 관장님 뭐 무슨 시설 원장 남자 원장 관장들인데 성추행 막 이런 걸로 직위 해제되고 어 뭐 뭐가지 날라간 사람 여러 봤습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어, 어느 한쪽이 지배를 한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동등하다. 성차별하지 말자.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성이라고 뭐 더 봐주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똑같이 기회도 똑같이 주고, 대우도 똑같이 해주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평등에 대한 가치관도 이제 변화가 이제 그렇게 많이 요즘에는 가족 안에서도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 가족에 그러면 문제가 어떤 게 있냐? 이거 첫 번째는 이제 뭐 빈곤이나 자원, 뭐 이제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적인 결여, 뭐 이제 뭐 이혼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뭐 미혼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경제력이 이제 없게 되다 보면 거기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내 인간관계 문제. 요즘에는 참 이 그 가족 내 인간관계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결혼을 했는데 참 뭐라 그래야 되지?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도 아이 때문에 그냥 무조건 여성이 무조건 참았습니다. 무조건 참았어요. 저나 여러분들 부모님은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죠. 참지를 않습니다. 그 부부간에 가치관에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면 그거를 그냥 얘기를 다 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감정 싸움이 돼서 아이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냥 이혼을 해버립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에 뭐 가치관 차이, 역할 갈등, 여러 가지 성격, 뭐 성격 차이 뭐 이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한 가지 원인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 생활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죠. 이게 이혼 문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 문제. 그냥 불안정 가구의 이제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 한부모 가정이 요즘엔 되게 많아졌죠. 한부모 가정도 이제 많아지게 되고, 뭐 다문화도 많고, 그 다음에 이혼하고 나서 다시 재혼하는 성이 다른 아이들을 한 가정 안에서 기른다든지, 그런 문제도, 그런 거, 뭐 그렇다고 그게 문제는 아니지만,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가는 거죠. 그런 가구들이 이제 또 요즘에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피부양자의 이제 보호 문제, 이제 뭐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경우, 엄마가 이제 아버지 역할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성이 그러면은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가 이제 돌봄에 이제 공백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돌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좀 어떠한 여러 가지 장치로 이제 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는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가족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복지라는 말 옛날에 있었을까요? 옛날에 가족 복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가족 복지란 말 없었어요. 이 가족 복지란 말이 왜 생겼을까요? 가족 복지가 왜 생겼을까? 여러분들 장애인 복지가 왜 생겼을까? 노인 복지 왜 생겼을까? 이 결국에는 이 그 사회복지 이런 것들이 다 원래 옛날에는 가족 안에서 다 장애인도 돌보고 노인도 돌보고 아이도 다 돌보고 다 했어요. 가족 안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족이 이제 그 기능과 그 역할들이 이제 안 되니까 뭐예요?
가족을 위한 복지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럼 이 가족을 위한 복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가족이 해피해지는 거야, 해피. 해피해지는 거, 이게 이제 해피해진다는 게 뭐예요?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뭐 여기서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사회 구성원 집단적으로 노력, 뭐, 이렇게 뭐 쭉 나오는데, 일단은 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은 여러 가지 가족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뭐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나 욕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대상의 클라이언트가 돼.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했었냐? 개별 사회 사업을 하던 방식에서는 이 사람한테만 집중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만 집중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까 막 하게 됐는데 이제 이 가족 복지가 되면서 이제 조금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구성원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와 욕구가 있대. 왜 이런 문제와 이런 욕구를 가지게 될까? 아,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가족 안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있어. 아이가, 뭐, 가출을 자꾸 한대. 가출을 밥 먹듯이 해. 그러면 과거 같으면은, 야, 너는 왜 이렇게 가출을 자꾸 해? 예, 뭐가 문제인데, 아이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잘. 결국에 알아보면 가족 안에서 가족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문제를 전체 맥락에서 이제 조금, 보고 이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족 복지의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가족 복지의 의의는 뭐 여기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뭐 우리가 개인의 발전과 복지를 돕고 결국에는 이 우리가 가족 복지를 자꾸 요즘에 좀 많이 관심을 국가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만들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가족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사회가 있잖아요, 사회. 사회를 만드는 기본 유닛 단위가 이제 어, 그 가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태어나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의사, 간호사 빼고 누구예요? 어, 우리 엄마, 아빠,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옆집 사람, 옆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이 사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사회가 잘 돌아가고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 단위,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기초 단위, 이 가족이 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가족 복지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이 가족이 다 해체가 되고 다 망가져. 그러면 다 망가지고 해체된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어.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 병들고 이 사회도 이제 나중에 해체가 되는 거예요. 기본 단위인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이 사회에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그러니까 자녀가 그 가족 안에서 잘 커서 얘가 사회 일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게 그 역할을 가족이 해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사회 유지와 발전을 돕는 게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가족. 이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가족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가족의 기능을 이제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많아졌다라고 그랬었잖아요. 뭐 아이를 집에서 돌본다든지 부모를 돌본다든지 그게 안 되잖아. 그런 거를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가족 복지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족 복지 목표를 보면 가족의 안녕 추구한다. 뭐 그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평등을 증진한다. 그래서 가족 복지에서 얘기하는 게 여성과 남성,
어,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 양성평등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새로운 가족 형태 인정. 한부모 가정, 이혼 가정, 어? 다문화 가정,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아빠가 없대, 뭐 엄마가 없대,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하는 어, 그러한 사회 편견도 많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엄마나 아빠 없이 크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물론 실제로는 있지만 실제 부모님들이 이혼을 해서 어머니 손에만 큰다든지 아버지 손에만 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음.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가족 복지를 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예방이 되는 거예요. 사회 문제의 근본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나중에 건강하게 되는 거죠. 병리적이고 좀 문제가 있는 가족 안에서 크는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사회로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목표가 이제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족복지의 이제 대상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가족복지의 대상까지 하고 오늘 요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족복지의 대상은 모든 가족이 됩니다. 모든 가족이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보호 대상 중심이 이제 기본이 되고, 거기에서 더 이제 확대가 이제 돼서 모든 가정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전체를 살펴보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요보 대상자 중심이 되는 이유는 이 가족 구조, 뭐 특히 미혼모, 이혼, 재혼 가족들이 이제 가지는 여러 가지 구조상의 이제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야? 어, 한 명의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양부모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다음에 병리적, 경제적 측면에 여러 가지 가족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아동 학대라든지 뭐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약물 중독,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들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가족들을 이제 요보 대상자, 가족 복지 주 대상자가 이제 되시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요번 주는요. 우리가 가족 복지의 그 대상까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족 복지의 필요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족 복지 뭐 쭉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죠. 그거 쭉 살펴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쭉 살펴보고 뒤에 있는 내용 더 간단해요. 내용은 장황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시험에 대해서 우리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 또 공부하기 힘드시잖아요.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요번 주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